중학교 때 어땠냐면 중증 세정 했는데도 좀 더 해야 되나? 더 할까? 그러니까 진짜 계속 매일매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한계를 깨면서 정진했어요. 그러니까 막 끝이 어딘지 끝이 모르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자기를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3년간 저를 진짜 극한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괴물이 안 됐죠.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괴물의 그런 성격은 갖고 있지만 근데 그거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대단한 서였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운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43의 서준석이 중학교 2학년의 서준석을 만났어.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뭘? 너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뭐 놀고 할 것도 하고 공부해도 과학고 갈 수 있고 서울대 간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냥 계속 지금처럼 해라. 음. 근데 그 얘기는 해줄 수 할 것 같아요. 대신에 너 이대로만 하면 너는 진짜 잘 될 거다. 서울대 무조건 가고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간 애들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 거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해라. 계속. 우리 믿음을 준다. 예, 왜냐면 중학교 때 저는 그러니까 과학고 때는 오히려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되게 편했던 게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지금 클래스나 등수가 있는지를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보고 또 시험도 보고 등수가 나오니까.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런 거죠. 이 동네에서 이제 배재중학교 다녔는데 뭐 배재중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하지만 강남에 뭐 대치동에 있는 학교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이 학교에선 전교 1등이긴 한데 내가 과연 서울시 전체 전국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일까를 알 수가 없었어요. 중학생은 진짜 모르죠. 중학교 때는 어땠까? 중학교 때 왜 공부를 그렇게 중등살등 평생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데가 중학교 때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는 정말 가상의 상대랑 싸웠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자식한테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더 이렇게 채찍질했죠. 부족하다. 준서가 네가 지금은 배재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지만 너 지금 당장 강남에 있는 중학교 가면 너 반에서 전교 10등 안에도 못 들 수 있다. 거기는 너 같은 애들이 너 같은 괴물들이 득실득실한다. 근데 생각해 그 나중에 이제 서울과학고를 가게 돼서 알게 된 거죠. 서울과학고 갈 애들이 대치동 제가 다니는 학원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모르죠 그거를. 중학생 때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아니까 요 정도 했으면 됐어. 요 정도 했으면 서울대는 뭐 가. 이러고 그냥 쉴 수 있었는데 중학교 때는 어땠냐면 중증 세정 했는데도 좀 더 해야 되나? 더 할까? 그러니까 진짜 계속 매일매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한계를 깨면서 정진했어요. 그러니까 막 끝이 어딘지 모르는데.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자기를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나한테 야, 너 이 정도 했으면 서울 가고 서울대 갈 정도는 됐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싶다. 해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차라리 이런 시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뭐 제주도나 강원도 산골에 있는 중학생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면 되는구나를 알잖아요. 저희 때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대치동을 심지어 다니고 있었는데. 또 엄마가 또 그거를 좀 더 채찍질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진짜 가상의 상대를 이기려고 그냥 혼자서 계속 수련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과학고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과학고에서 저보다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애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허탈도 있지만 허탈은 둘째고 억울한 거예요. 나 중학교 때 왜 공부를 그렇게 했지? 나 공부 좀 덜 하고 좀 쉬고 놀 걸. 나 진짜 그때 죽을 뻔했는데 공부하다가 진짜 나 이러다가 진짜 막 머리 터질 것 같아서 막 기절하듯이 잔 적도 너무 많고 막 코피 쏟고 막 머리 원형 탈모 오고 막 이랬는데 야, 나 중학교 때 공부 좀 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억울했어요. 그 억울함이 첫 번째일 정도로 저는 중학교 3년간 저를 진짜 극한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럼에도 만났을 때는 덜 해도 돼가 아니라 너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니까라는 믿음만 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는 계속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게 그 영상 대국대 TV 얘기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의 인생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더 살아서 무엇하리. 약간 그런 생각을
사춘기가 오기 전에 그 어린 10대 학생이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저를 진짜 극한까지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만약에 누군가가 알려만 줄 수 있다면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해도. 죽을 정 살정해도 훨씬 정신적으로는 원형 탈모 이런 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격이 네. 그렇게 괴물처럼 변해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거죠. 다행히도 저는 괴물이 되지 않았죠. 다행히. 괴물이 안 됐죠.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괴물의 그런 성격은 갖고 있지만 네. 제 스스로를 결과도 좋았고 그때 괴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처럼 엇나가지 않았기 네. 때문에 드라마처럼 맞아요. 온전히 저를 지킬 수 있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대단한 서였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운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괴물이 될 것 같으면 적절하게 풀어주시거나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넘어질 때 뒤에서 받쳐주는 받쳐주셨던 순간순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게 받쳐줬거나 저를 풀어줬다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엄마가 오늘은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정말 저를 왜냐면 저를 제일 잘하는 게 저희 어머니니까 24시간 옆에 붙어있고 저를 낳고 길렀기 때문에 제가 뭔가 소위 말해서 엇나가거나 삐뚤어질 것 같은 타이밍이 오면 기가 막히게 그걸 캐치하고 줄을 살짝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좋은 학원과 좋은 가르쳐 선생님을 보내는 것보다 사실은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인데 이거를 과연 저희 어머니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처럼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비스무리하게 정도로 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해보려면 제 책이랑 그 다음에 나올 저희 어머니의 책을 읽는 게 진짜로 그래요. 도움이 분명 될 겁니다. 네네, 좋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쓸 두 번째 책은 분명 어머니는 그런 노하우를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되게 다 쏟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웠죠. 좋습니다. 자연스러웠죠. 자연스러웠죠. 이 책을 딱 1분 동안만 어떤 책인지 1분만 PR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책이다. 1분 PR. 뭐 수학 공부법 책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부법 책을 저는 사실 쓰자고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수학이라는 어떤 한 과목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제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고 상대적으로 잘했던 게 수학이기 때문에 제가 쓴 원고의 한 3분의 1은 날리고 3분의 2를 정리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 수학 1등급이 가능하게 한번 해보자 수능에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책인데 애초에 책을 처음 쓸 때 취지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나 그런 인생을 쓴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반 정도는 정말 수학 공부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 모든 노하우를 담았지만 한 반 정도는 오히려 다른 과목이나 또 학생을 가르치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이제 넣은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딱 1분 됐고 딱 한 그룹에게만 추천한다면 어느 그룹에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나이로 치면 초중고, 뭐 수준으로 보면 뭐 상중하? 그러니까 책 자체의 타겟이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법에 타겟을 학생으로 잡더라고요. 학생. 그래서 사실 학부모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건 이제 2권에 어머니와 같이 쓰는 책 2권에 담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타겟을 잡으면 저는 초등학생, 초중고죠. 왜냐면 아니요 수학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수학 실력이 전혀 바닥일 때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만 초등학생을 왜 타겟으로 하냐면 초등학생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타겟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의 수준은 전혀 상관이 없어지죠. 초등학교인데 머리가 좋든 나쁘든 전혀 상관없이 초등학생이면 최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6년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봐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제 책에 있는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수하면 고3 때 충분히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학생이고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긴 한데 다르죠. 보통 고등학생 이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왕이면 제 책을 보고 10명이 보면 10명이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생 10명이 이 책을 보면 그 중에 10명이나 1등급을 받을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재수나 뭐 상수를 하면 1등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공부법은 어떤 특별한 요령이나 막 지름길을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